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민선 5기가 단환점을 돌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늘은 최성 고양시장과 함께 3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쁜 일정 속에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보니까 현장에서 막 뛰어오신 것 같아요. 네, 자켓이 아니라 점퍼를 또 입으셨는데 예, 사연이 있는. 자주 즐겨 입는 오렌지색 점퍼고요. 네. 아무튼 이제 3년이 됐는데 항상 아무튼 겸손하게 열정을 가지고 시민 속으로 뛰어들겠다는 저의 어떤 각오이고 또 마음가짐 차원에서 자주 즐겨 있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취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소회를 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시장에 취임할 때 호수공원에서 103세 어르신과 20세 젊은 친구로부터 시민으로부터 임명장을 이제 수여받았고요. 그때 그 취임식장에서 103세 할머니께서 저에게 귓속말로 전 시장님 우리 동네 경로당 좀 잘 챙겨주세요부터 시작됐던 시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들과 접하면서 시장에 취임한 직후에 장애인 아이를 둔 어머니의 절규 또 뭐 장송곡을 틀면서 시위하는 또 어느 부부 또 원성 또 시칼을 들고 시청으로 들어오는 민원인들의 분노. 시칼이요? 네. 네. 뭐 그런 정말 눈물과 분노와 갈등으로 시작됐던 이 시정이었고요. 한편으로는 수십 년 동안 풀지 못했던 기피시설 문제를 또 풀고 또 일자리 창출 2도시가 되는 이런 또 가슴 벅찬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은 정말 말 그대로 꽃보다 아름다운 시민들과 함께 일구어낸 정말 감동적인 시정의 한편이었다고 보고요. 전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못다한 여러 가지 어떤 시의 그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원들, 또 한숨들, 눈물들 희망과 웃음으로 바꿔 나가고 싶습니다. 네, 시민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또 목소리를 듣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지난 3년을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서 성과가 돋보이는데요. 네. 사실 고양시 대기업이나 공장 이런 게 좀 없는 지역인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느 날 아침에 중앙 언론을 보니까 일면 톱으로 고양시 전국 161개 시군구 중에서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1위 도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누구에게 보고도 받지 못했고 또 상당히 흥분도 됐고 믿겨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 확인을 해봤어요. 중앙의 언론사 또 정부 기관이 선정한 거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 뭔가를. 근데 거기에는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기업이 얼마만큼 계속 유지됐는가, 그 다음에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좀 의미 있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제일 제가 이제 의미를 부여했던 건, 왜냐하면 제가 시정의 방향을 그쪽으로 초점을 뒀는데 그 부분이 평가됐던 부분이 각 시에서 하는 각종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 거기서 저희들이 독보적인 1위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든 배드타운이라는 오명을 가졌던 고양시가 또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의 신설이 어려운 수도권 규제나 이런 걸로 묶여 있었는데 그 고양시가 전국 161개 시군구 중에서 일자리 창출 1위가 됐다는 건 자만할 문제가 아니고 정말 더 앞으로 잘해야 된다 해서, 그게 이제 재작년 일이니까요. 작년부터 더 분발을 해서 지금 고양시정 운영의 가장 초점들을 어르신들을 위한 또 주부들을 위한 중장년을 위한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고 있고, 뭐 구청이나 또 여러 공간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 행사를 가보면 정말 많은 분들로 오고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어서 가장 시정 3년 동안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조업 위주의 일자리를 찾았던 타 지자체의 새로운 모델을 좀 제시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도 네, 좀 드는데요. 이 또 다른 얘기를 해보면 고양시 재정 건전성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숫자를 보니까 2,646억 원, 네. 굉장히 큰 숫자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부채를 줄일 수 네. 있습니까? 킨텍스에 관련된 지원 시설을 모두 매각한 게 판 게 2,500억이 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가 그동안에 매년 많은 이자 부담을 했는데 민소록이 출범한 3년 동안 총 230억의 이자만을 이제 상환해 버렸기 때문에 230억에 해당되는 세수가 생긴 셈이죠. 네. 제가 시장에 당선되고 인수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는데 지금은 덕양구청으로 새로 발령난 당시에 이제 예산 담당하는 국장님이 당선자님 죄송합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데 가용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부채가 저에게 한 3천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에 취임된 이후에 좀 꼼꼼히 보니까 지방채라든가 이런 형식적인 부채만 3천억이지 원금을 상환해야 되고 이자를 줘야 되고 또 이미 사업이 끝났는데 당연히 줘야 될 이 부채까지 보니까 6천억이 넘는 거예요. 직접 이제 실질적인 부채가. 지불해야 되는. 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다만 이제 성남을 비롯한 각종 시에서는 전임시장의 책임으로 돌려버리고 우리는 못 갚겠다 이렇게 돼서 한참 모라토리움 선언이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시민들이 불안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팁을 짜고 실질적인 부채를 정확히 외부 용역을 통해서 파악하고 그다음에 부채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킨텍스 지원시설 매각에 그것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맞춤형으로 고객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 3천억 가까운 부지를 매각하고 그래서 어떤 총 이자만 해서도 230억을 우리가 아끼게 됐고요. 아직 남은 이제 부채가 한 3천억 가까이 있는데 어떤 발행기로는 임기 중에 안 되면 아무튼 가까운 시간 내에 부채 제로 도시를 만드는 게 제 또 작은 소망이고 또 고양시의 이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좀 과도한 부채 때문에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이런 그 생산적인 투자를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예산 절감이라는 부분에서 청사 리모델링도 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왜냐하면 우리 시청사 리모델링 하기 전에 와보시면 아시지만 C급 안전진단에 장마 때면 비가 새고 군 막사도 요즘에 군은 그렇게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호화 청사들은 수천억의 청사 비용이 들고 우리도 원래 시청사를 새롭게 짓게 되면 수천억이 들게 되는데 한 10억 정도의 리모델링 비용을 들여서 그것도 방수, 방열, 친환경 소재로 하고요. 그 중에 몇 억으로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청 갤러리를 만들어서 청사 자체가 갤러리가 네네. 네. 고양시에 있는 미술협회 분들 또 우리 아이들 해서 고양 60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아무튼 시청사 자체를 조각품, 미술품으로 전시를 해서 지금 청소년들, 아이들이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요. 아무튼 수천억의 청사를 10억 정도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예산 절감에 또 시민 감동의 시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최근 방금 또 말씀하셨는데 킨텍스 주변에 호텔, 또 쇼핑몰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서고 K-팝 아레나 공연장 유치도 확장이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 문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아시다시피
고양시의 부채가 실질 부채가 6천억까지 가는 배경에는 킨텍스를 건립하면서 인근에 있는 부지들을 매각하리라고 매각 되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세계 경제 위기, 국내 부동산 침체로 거의 올스톱 돼버렸던 거죠. 그 와중에 저희들이 3천억 가까운 부지를 매각했고, 그 과정은 눈물겹습니다. 뭐 굳이 그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킨텍스 주변에 있는 부지를 대기업들이나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는 고양시가 그만큼 기회의 땅인가, 그리고 킨텍스와 인근에 있는 지역이 문화면 문화, 또 한류면 한류로 발전적인가라는 걸 평가하리라고 보는 거죠. 저희가 이제 민선옥이 고양시장이 된 이후로는 바로 킨텍스와 또 호수공원과 고양 국제 꽃박람회와 또 새롭게 들어선 엠블 호텔과 또 고양 원마운트와 이런 걸 연결된 형태로 신한류 국제문화예술의 도시라는 이 플랜으로 저희들이 3년 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문화축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열광하고 해외에서 온 많은 투자자들이나 또 기업인들도 대한민국에 이런 도시가 있느냐 이런 평가를 했던 거죠. 거기에 한류월드 부지에 이제 K-팝 아레나 공연장을 유치하는데 뭐 서울, 인천, 지방도시 다 경쟁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 김문수 지사하고 당을 달리하지만 힘을 합쳐서 이 중앙정부에서 2천억 그리고 또 관광공사에서 8천억 해서 약 1조 이상의 이런 한류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투자하는 게 고양시로 결정된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1조에 가까운 이런 신한류 문화예술의 도시를 구축하는 데 고양시에 투자가 됨으로써 줄을 섰다고 하기는 과장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우선 관심을 많이 갖고 문의하고 있습니다. 네, 킨텍스와 또 관련이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앞다퉈서 마이스 산업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대부분 좀 비슷비슷하고 차별화가 되지 않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고양시의 마이스 산업이라면 어떤 네. 것일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마이스 산업이라는 것이 전시 컨벤션 산업을 여러 가지 어떤 이 관광 산업하고 연결되는 거라고 보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 고양시는 상당히 체육, 문화 또는 뭐 환경 이런 인프라들은 좋지만 컨텐츠들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또 연결하는 것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킨텍스 1, 2전 시관이 코엑스의 몇 배가 되는 대한민국 유일의 세계적인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원마운트라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또 가족 리조트 공간이 있고, 호수공원이라는 또 동양 최대의 인공 호수가 있고, 거기에 국제꽃박람회와 또 호수예술축제와 같은 시민 참여형 글로벌 문화 대축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킨텍스 관계자, 호텔 관계자, 그리고 시청 관계자, 또 시민사회 내의 여러 가지 관광업,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조례도 만들고 TF팀도 만들고 서로 네트워킹을 하다 보니까 뭐 의료관광은 의료관광대로, 또 꽃박람회는 꽃박람회대로 3천만 불의 수출 계약, 또 뭐 그 외에도 고양시가 신한류 국제문화예술의 도시로 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킨텍스에도 2014년에 또 세계적인 로타리 대회가 유치되고 해서 아무튼 얼마 전에 마이스 산업 분야의 최고 전문가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제가 네.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의 마이스 산업을 주도해 가고 있는 고양시라는 소개를 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킨텍스나 이런 공간들이 그냥 건물만 있었지 제대로 된 마이스 산업을 유치하고 그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는데, 불과 민선옥이 3년 만에 대한민국 최고의 마이스 산업의
메카라고 평가를 전문가가 해주시는 걸 보고 우선 더 앞으로 내실 있게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구성원들이 좀 더 네트워킹을 하면 네. IT 산업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지금 또 입고 계신 점퍼에 써 있는 만큼 네. 고향 600년 이 단어가 참 빠질 수가 없는 네. 게 올해인 것 같습니다. 네. 5월 2일이 기념일이죠? 네. 예. 이 고향이 그런데 이렇게 오래됐나 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계세요. 네. 그래서 고향 600년 기념관, 기념 전시관, 또 네. 역사 복원 사업 이렇게 많이 노력을 네. 기울이고 계신데 예, 남다른 의미가 좀 네. 있을 것 같아요. 고향 600년 사업은 민선옥이 최대 대박 사업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시장이 되고 한 1년이 지났는데요. 한 겨울이었어요. 뭐 피곤해하고 회의를 하면서 내년에 우리가 좀 특별히 의미 있는 사업을 뭘 할 거예요 했더니 몇 분들이 내년이 지금으로는 작년입니다. 2년 전이니까 일산 신도시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20년을 기념하는 좀 이렇게 특별한 기념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거 좋습니다. 근데 일산 신도시 20년이면 다른 도시는 30년, 40년 된 도시가 있는데 또 좀 다른 의미 있는 사업이 없는가요? 했더니 한 문화재 전문위원이 그냥 뭐 혼잣말로 시장님 뭐 내후년에는 고향 600년이 되는 해이기도 에? 뭐라고요? 이제 재작년 말이죠. 그 이야기를 제가 받아서 작년 1년 동안 고향 600년에 이제 조사 사업을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태종 당시에 고봉과 덕양이라는 이름을 합쳐서 고향이라 이름 지어라 이제 하는 그런 태종실록의 역사적인 문헌이 나오고 네. 그러면 단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제대로 무엇을 할 건가 했더니 놀랍게도 5천년 전에 고양시의 송포, 대와 가자 지역에서 최초의 벼농사를 지었다는 어떤 가와지 접시가 발견됐고 네. 또 미국의 세계적인 석학인 전 덤펑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하고 이제 오랜 친분이 있는데 아니 최 시장 고양시는 당신이 조선학을 전공하는데 소농, 서삼농을 포함해서 한반도 역사에 있어서 외교 또 문화, 역사, 풍수 지리적으로 최고의 전략적 요충지였다라고 해서 이제 1년을 준비하고 금년에 사업을 했는데요. 네. 바로 며칠 전에 저희들이 시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연초에 600년 사업을 아느냐 했던 분이 10% 정도가 안다고 했는데 지금은 약 50% 가까운 분들이 잘 알고 있다. 네. 그러면은 1년 동안 한 사업을 만족하느냐 80%가 아주 만족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해라도 한 70% 가까운 의미 있는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라기보다는 아무튼 고향에 뿌리 내리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신도시 20년만이 아니라 고향의 600년 나아가서는 5천년 내 한반도의 문화와 어떤 역사, 문명의 시작인 만큼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잘 알려줘야 된다고 보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사업자인 신용화 교수님은 뭐 서울대 교수님이시고 뭐 독보적인 학자신데 한반도 문명의 시작이 고향의 가와지 접시에서 시작됐다. 네. 이걸 고향 시민들이 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네, 우리 이게 또 최시장이 최근에도 발견이 되면서 네. 재조명을 또 받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 가와지 접시라고 하면 사실 뭔지 잘 네. 와닿지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네. 조금 더 자세히 좀 너무 얘기해 또 주시면. 수준 높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이 이제 벼농사에도 다양한 벼농사가 있는데 이 재배 벼농사는 벼농사를 지으로써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에 따라서 이렇게 뭐 벼농사를 짓는 이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그 문명사적인 문화적인 노력을 해서 재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생존과 번영과 발전과 문화의 그 이 한 방편으로 네. 벼농사를 지은 행위를 이제 소위 말하는 재배 벼농사라고 했을 때 그 가와지 벽시가 한반도 최초의 이제 이 재배 그 벼농사의 시작이고
한반도에서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 고향에서 시작됐다는 건 너무나 의미가 크잖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들을 외국의 학자들도 발표했고 국내 유명한 학자들도 인정을 해서 이미 학술회의를 했습니다만은 네. 조만간 국제 학술회의도 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막 요란하게 떠드는 문제가 아니라 좀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역사 문화에 대해서 좀 공유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한 해가 참 특별한 해인 것 같은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행정적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교육과 복지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좀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시민들 뵐 때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적 수준과 문화적인 역량을 갖고 계시는 고향 시민 여러분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실제로 뭐 제가 워싱턴 DC 옆에 있는 페어팩스라는 미국에서 가장 살기도 좋은 도시 1위라는데도 한 1년 정도 제가 이제 교환 교수로 있을 때 머물렀고 네. 전 세계를 다녔는데 전 세계에서 고향 시민이 교육 수준과 문화 수준이 제일 높으셔요. 근데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시가 펼치는 교육 정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선홍이 3년 동안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는 교육 예산이 1.5% 정도 조금 넘었던 것이 이제는 4% 가까이 됐고 5% 육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 것은 물론이고 또 혁신교육도시를 표방하면서 이렇게 공교육 활성화 또 복지도 다른 지자체들은 복지 예산을 줄이는 데 비해서 저희들은 어떤 쓸데없는 4대강 사업과 같은 또 과도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은 좀 줄이고 해서 약 4천억에 가까운 복지 예산을 투여해서요. 아무튼 교육과 복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또 예산의 투입만이 아니라 세심하게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 또 어르신들을 위한 100세 클럽 가입 또 일자리 창출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아무튼 시대의 화두가 교육과 복지 문화라고 하면 아무튼 어디에 쏠리지 않고 그 교육과 복지 문화가 서로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아무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또 얘기해 주신 만큼 교육, 복지, 문화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고향을 또 대표하는 축제죠. 고향 국제 꽃박람회가 네.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전국적인 축제다 이렇게 네. 봐도 세계적인 축제. 예.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성과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우선 이제 제가 시장이 됐을 때 인수위원회에서 많은 시민사회단체분들이라든가 의견을 듣는데요. 뭐 세 가지를 없애래요. 꽃박람회도 없애고 교통 체증만이지 누구를 위한 꽃박람회냐 이런 불만이 있었고 또 킨텍스도 부채만 수천억 안겨줬지 누구의 킨텍스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뭐 또 합창단 누구를 위한 합창단이냐 뭐 우리 예산만 수십억 들어가지 아시다시피 그 꽃박람회 킨텍스 시립합창단이 가장 감동의 어떤 그 시정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고향 국제꽃박람회를 해도 3년에 한 번씩 이제 국제꽃박람회를 했는데 예산을 반으로 줄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만 번 수출 계약, 또 1,000억이 가까운 민생경제 효과, 100만의 관람객들, 유료 관람객만 55만. 그리고 그동안에는 세계적인 꽃박람회라고 해서 호수공원에서 개최되는데 정작 고향 시민은 보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위한 꽃박람회냐 했는데 이번 꽃박람회를 하더라도 약 20만에 가까운 고향 시민들이 반가 할인된 가격으로 보시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해서 매년 고향 국제꽃박람회를 하기로 했고요. 사계절 꽃축제로 해서 그 뒤로도 장미축제 또 앞으로 있을 9월에 꽃축제
또 겨울에는 또 겨울 축제로 해서 아무튼 호수공원과 꽃박람회와 연결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진정 사는 고양시, 그리고 6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고양시, 이렇게 될 경우 시민들의 행복지수는 물론이고 해외의 투자 유치, 또 고양 시민의 자긍심,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봉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세계 5대 꽃 축제 박람회로 만들겠다 해서 아무튼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이번 고양 국제꽃박람회 성공의 최대의 이제 열쇠는 시민들께서 같이 거기에 동참해 주셔가지고 600년 고향의 역사를 문화예술로 꽃피우고, 호수공원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화정 문화의 거리, 락페스타, 웨스턴돔,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그 감동적인 참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꽃축제라고 봅니다. 네. 시민들도 관람객들이 와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수출 관련된 또 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해외 마케팅 분야에서도 좀 성과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느 정도인가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시장이 되기 전에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외교 쪽에 4년 동안 일을 했고, 또 청와대 김대중 정부 때 일을 할 때도 외교 분야에 있다 보니까 전 세계 5대양 6세주에 이제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도 있어서요. 아무튼 그분들이 바로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그분들하고 MOU 체결을 하고 또 자매결연을 맺고, 미국의 라우든 카운티 같은 경우는 미국 최고의 삶의 질 1위 도시인데 거기에 계신 시장과 의장이 오셔서 고양시를 보고 뭐 아주 원더풀을 아주 연발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국제화된 문화예술의 도시 고향에 그런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또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스포츠 네. 얘기인데요. 네. 고향에 스포츠 팀이 3개나 있습니다. 네. 고향 원더스, 고향 네. 오리온스, 고향 네. 하이FC에서 야구, 농구, 축구 네. 3가지나 있는데 네. 이게 이런 도시가 흔치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굉장히 각별한 관심을 갖고 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이 체육 행사를 가면 많은 분들이 시장이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상당히 고양시가 스포츠 도시가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요. 맞습니다. 저는 뭐 어린 시절에 운동을 광적으로 좋아했고 청와대 근무할 때는 탁구 청와대 대표기도 해서 네. 저만 나가서 이기기도 했고요. 아, 그런데 그러니까. 근데 저는 운동보다 더 일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고양시의 스포츠의 관건은 사실은 프로스포츠가 아니고요. 잘 모르시는 건데 유소년 클럽을 활성화시키고 싶었고요. 아이들이 학교폭력, 게임 중독 이러고 있는데 저는 제가 그래 어디 가서 당신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고 뭐 또 오늘의 당신이 되는데 어떤 게 제일 기억나냐면 어린 시절 친구들하고 운동했을 때 같이 우정을 나누고 또 공동체 문화를 익혔던 게 운동이었단 말이에요. 네. 공정한 경쟁의 룰을 느끼고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유소년 때부터 학원에만 가고 그죠? 게임에만 중독되고 TV에만 빠지면 미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유소년 클럽을 활성화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지금 족구, 축구, 탁구, 배드민턴, 조깅, 수영 얼마나 많은 분들이 네. 건강에 올인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생활 스포츠 레이저 도시 1위 고양이 최근에 수상 받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양 원더스 오리온스를 유치해 왔느냐, 시장이 되고 나서 봤더니 종합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놀리고 있고요. 야구장을 만들어 놓고 놀리고 있고요. 실내체육관을 만들어 놓고 놀리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거죠. 여기에 들어갈 예산, 관리비 자기 돈이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에는 꼴찌팀이었던 대구의 동양 오리온스를 와서 감동적인 시민과 함께하는 멋진 시민 구단을 만들 용의가 있느냐? 그러면 오케이다. 그래서 오리온스가 와서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하는, 거기는 매 경기마다 3, 4천 명의 가족들이 와서 열광합니다. 네. 저는 오리온스의 등수에 관심이 없어요. 거기서 시민과 함께하는 어떤 이런 축제의 문화. 그 다음에 우리 김선근 감독의
고향 원더스는 어떻습니까? 패자 부활전의 사회. 야구를 좋아하는데 기회를 잃었던 친구들이 일부 프로야구로 벌써 10명이 진출했단 말이죠. 김성근 감독, 패자 부활전의 사회, 고양시. 해서 제가 시장이 된 이후에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부분이 놀랍게도 무슨 서울시 기피시설 해결 문제가 아니고요. 고양이 코스프레 해가지고 유명해질 때고 김성근 감독 원더스 유치한 거 그걸 여기저기서 칭찬하는 그만큼 이 고양시가 유소년 클럽, 생활 스포츠 그리고 직장 운동부는 또 황경선 또 장미란으로 이어지는 우리 고양시청의 또 얼굴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보다 이게 생활 스포츠 도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디를 갈 거냐? 거기는 건강하고 즐겁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생활 스포츠의 도시. 네, 이게 방향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네, 굉장히 열정적으로 스포츠도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시민 참여뿐 아니라 또 공무원 조직에도 좀 변화가 있었다고요. 네. 그간 시도된 적이 없었던 희망 보직제. 네. 그러니까 원하는 부서를 지원을 해서 공무원들이 가는 네. 이 방식인데요. 네. 공무원들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제가 민선옥이 3주년이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자랑하고 싶은 또 좀 제대로 평가 못 받았는데 이것만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만 들으라고 하면 일자리 창출 1위 도시가 아니고요. 그건 모든 시장이 원하는 거잖아요. 일자리 창출하는데 1위 도시를 만들었다는 건 얼마나 대단해요. 네. 그보다도 희망보직제를 도입해가지고 공직 인사를 할 때 학연, 지연, 그리고 매관 매직 이런 데 하지 않고 이 인사를 내가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사실은 두려운 마음으로 했는데 지금 민선홍이 3년 동안 전면적인 희망보직을 도입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프로야구에서 또는 우리가 대학 입시 때 1지망, 2지망, 3지망을 쓰는 것처럼 A라는 공직자가 나는 공부실에서 일하고 싶다. 그게 안 되면 나는 도서관에서 일하고 싶다. 세 번째는 어디서 하고 싶다. 근데 왜? 당신이 어떤 경력이 있었고 만약에 거기를 간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직원들이 믿지를 않았죠. 저 쇼다. 뭐 시장이 자기 인사를 하기 위해서 외국어 능통자가 동에서 청소 업무만 했는데 국제통상과에 와가지고 그 역할을 주니까 일본 사람들이 오면 능통한 일본어를 실력을 통해 가지고 해외 협력 사업을 해버려요. 그래서 고양시가 정말 열정적인 일자리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전면적인 희망보직지에 근거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정말 제일 자랑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최근에 결정된 것은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 부시장님을 우리 고양시 부시장님으로 모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이분이 경기도에 계시면서 인사를 담당했던 자치행정국장이었고 경기도 인재개발연구원의 원장이셔서 이분이라면 97만 고양 시민 또 그중에서 여성 이런 인력 개발을 잘 하실 수 있겠다고 해서 아주 훌륭한 분을 모셨습니다. 또 지자체 최초로도 하신 게 있는데 현장 민원 담당제라는 겁니다. 네. 이걸 통해서 서울시와의 기피시설 문제 합의를 이끌어내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하는 행정은 거의 대부분이 최초가 많아요. 새로운 시도. 근데 아시다시피 최초의 시도를 하게 되면 리스크가 많이 크잖아요. 그렇죠. 두려움도 있고. 근데 현장 민원 담당은 모든 민원인들이 시장만 찾아요. 지금도. 또 구청장들도 계시는데 또 일일이 세심한 구정을 잘 펼치기가 또 좀 어렵고 그래서 다른데 인원들을 줄여가지고 시장이 되자마자 39분을 39개 동에 현장 민원 담당을 해서 당신들은 오직 시민들을 만나가지고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라. 당신들이 시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3년 왔는데요. 뭐 만족도는 시민들이에서 한 80% 이상 만족을 하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또 동에
이제 일들이 많다 보니까 현장 민원 담당만 해야 되는데 좀 다른 일도 하고 그래서 아직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이 많고요. 무수히 많은 그런 이 산적한 과거의 문제들을 시민과 함께 풀어가는 시도는 아마 뭐 다른 지자체에서 하기 힘든 것들을 좀 노력해 왔습니다. 네. 39개 동마다 이제 직통 라인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될 네.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좀, 정착을 하려면 시간이 좀 더 네.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예, 방금 또 몇 마디 해주셨는데, 지역 이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뜨거운 감자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경기 케이블이 소중한 이유는 또 이 지역에 있어서의 방송과 언론 매체가 소중한 게 어떤 시정을 펼칠 때 특히 고향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돌아가는 내용을 이제 잘 모르시다가 갑자기 누가 한두 마디 말하면 뭐 저기 하신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강매동에 들어서게 될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도 저희 집 아파트에 갑자기 폐차장이 들어옵니다. 총 걸기에서 반대하십시다. 뭐 이렇게 써진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아파트 주민이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용인데 그건 뭐냐면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 강매동 지역에 다른 폐기물 업체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제가 안 된다. 이 강매동 지역은 덕양구 지역은 그동안 너무 이 폐기물 폐차장 이런 기피시설 문제로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덕양 지역의 발전의 랜드마크가 될 걸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시장 초기 이야기고요. 네. 그래서 2년 동안을 그 업체로부터 폐기물 시설은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로 다 문서화된 확약을 받았고, 폐차장도 아닌 이 자동차를 판매하고 복합 문화시설로 하면서 거기에는 또 시민들의 교육 문화 공간을 만드는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로 했고 그 중에 5%에 불과한 리사이클링 시설도 주민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고 설명을 듣고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 이 조건으로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를 한 거예요. 다 박수하고 동영상까지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잠잠해졌습니다만은 그분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반대하시는 도의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고, 그러나 이제 아직도 좀 오해를 하시는 분을 좀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도시관리공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일부 반대하시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교통대책, 환경대책 또는 뭐 재정적인 대책 이런 부분은 그게 마련이 안 되면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럼 제가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범시민추진위원회 또 감시 감독을 통해서 이제 진행할 거고요. 아마 잘하면 킨텍스에 들어올 현대자동차하고 또 강매동과 덕양구에 들어올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가 연계되면 뭐 아주 나중에는 아주 그 반대했던 분들이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오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요. 좀 최선을 다해서 관리 감독 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뜨거운 감자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건설 이게 엄청납니다. 네. 논란이 뜨거운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네. 고양시 입장은 어떤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말도 마십시오. 그 문제도 참 많이 못 잡습니다. 아니 문산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말이에요. 고향을 관통해 가는데 고향의 환경을 다 파괴해버리고 내지도 않는 통행료를 고양시에 내도록 하고 그 외에 더 순조롭게 가던 교통 대책을 더욱더 악화시켜버리고 모든 면에서 최악인 그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추진해놓고 우리 시민들보다 무조건 찬성해라 라고 하니 그거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수조가 들어가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도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를 해서 한 7가지 근본 대책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주셔. 만약에 이 문제를 못 풀어주면 제가 법정으로 보니까 시장인 제가 주민투표를 실시를 제한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찬반
모여서 난리가 났어요. 밤 11시까지. 그래서 차분히 저는 시민을 위한 선택을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시민들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환경, 교통, 통행료 등 7개 근본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제안하겠습니다. 한 큐의 정부가 돼버린 거죠. 중앙정부에서도 고향시장과 시청 의견을 들어줘라. 그리고 그걸 엊그저께 여론조사를 했더니 우리 시민들은 저보다 한술 더 나가셔가지고 아무튼 주민투표 강행해라. 이런 게 40% 가까이 제일 많이 나왔고 네. 그 다음에 7가지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이런 그러니까 지금처럼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한 80%고 예정대로 가자라는 부분이 20%도 채 안 돼서 지금 이 중앙정부하고 시행사하고 저희 시간에 잘 논의가 돼서요. 고향 시민들의 만족감도 주고 또 시민만이 아니라 그 도로가 파주 시민은 물론이고 모든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뜨거운 감자긴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셔도 잘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 얘기를 쭉 해왔는데요. 조금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책을 내셨더라고요. 네. 제목이 울보시장. 네. 좀, 특이한 이름인 것 같은데 네. 왜 이런 책을 내게 되셨는지. 네. 이번에 낸 책 가져왔는데 이 네. 울보시장 그리고 부제가 가슴으로 쓰는 시정 얘기인데요. 네. 이 제가 그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항상 웃고 다니는 시장, 또 때로는 인상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장에 취임한 날, 제 취임식 장면을 보면, 제가 목이 메이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주신 임명장 가슴에 품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울먹였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접한 3년의 시정은 정말, 눈물과 함께 또, 정말 절규하는 시민들을 만나면서 저의 여러 가지 느낌이 있었고요. 그래서 눈물로 쓴 시정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특히나, 그 장애인, 아이를 둔 그 아이가 일자리를 잃게 되자 절규하는, 우리 어머니의 눈물 속에서 또 개인사적으로 청각 장애인인 저희 작은 누나의 아픔을 느꼈고 또 세 자매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아픈 고통스러운 사연을 보면서 복지나는 일촉맥기라는 아주 큰 성과들을 떠들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세 자매하고 제가 이제 이메일 대화하고 만나면서 정말 많이 울었고요. 그래서 과연 어떤 시장이 돼야 될 건가, 또 정말 시민들은 어떤 상태인가라고 봤을 때 저도 항상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울고 시장일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고요. 또 제가 만난 많은 시민들은 항상 웃고 계셨지만 일자리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집단 민원 때문에 눈물 짓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전 이 시민들의 눈물과 한숨을 같이 우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고 싶다 해서 그동안 3년 동안 좀 메모해두고 또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띄었던 걸 아무튼 담았습니다. 지금 아주 많이들 봐주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 앵커님도 한번 꼭 사서 봐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책 표지를 봐도 이 눈물 네. 모양이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눈물이 많이 났던, 특별히 기억났던 에피소드가 네. 있다면요. 우선은 이제 하늘초등학교 그 골프 연습장 문제가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걸 풀고 난 다음에 한 아이가 이제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평범한 말이었는데 저는 졸업하지만 우리 후배들이 골프 소리 듣지 않으면서 공부하게 돼서 시장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옆에 엄마가 계시는데 우선 시장의 그 선택이 얼마나 이렇게 그 중요한가를 느꼈다고 너무 고맙대요. 사랑합니다 시장님. 근데 왜 그렇게 저한테 복받쳐 그냥 오랫동안
겪었던 여러 가지 뭐 사연들이 떠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가슴 아픈 사연 역시 세자매가 이제 계모 밑에서 아픔을 겪고 또 그 세 아이 간의 어려움을 겪고, 근데 제 책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대한민국이 우울증 공화국일 정도로 너무도 많은 분들이 이 슬퍼하고 우울해 하는데, 아무튼 그 책임은 시장과 행정가 정치 지도자들이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려면 울고 있고 분노하는 시민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같이 따뜻한 가슴으로 품고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튼 그런 시정에서 경험한 것들을 도저히 제 가슴에만 담고 있기는 어려워서 임기 3년을 맞아서 우선 일기 형태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공감과 소통의 키워드가 아닌가 최고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가 1년이 남았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시민들께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꽃보다 아름다우신 98만 고향 시민 여러분, 정말로 너무도 멋지신 여러분들의 도움과 헌신적인 참여 속에서 뜻하지 않게 전국 일자리 창출 1위 도시, 또 그 외에 교육, 복지, 문화 모든 면에서 고양시가 벤치마킹의 도시가 됐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 지 3년이 됐는데요. 아직도 쉰 목소리가 있는 건 정말 단 1분 1초도 잠자는 시간을 빼지 않고는 오직 시정을 위해서 전념해 왔습니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시민들의 아픔, 눈물, 분노, 한숨 잘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울어해 줄 수 있는 가족과 같은, 친구와 같은 그런 시장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제 모든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민선 오기 3년 동안 부족한 전화, 고향 시정에 크게 격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힘드시더라도 힘내시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함께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선 5기 3주년을 맞아 최성 고양시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도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